이래도 안 아파? 응.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세계의 주인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PD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명의 훌륭한 배우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에 도전한 보니입니다. 네, 영화를 보지도 않고 연기에 도전한 두 분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에피소드 끝에 큰 일이 없는 한 이번 주에 보니가 맞아. 굿뉴스 소개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마음이 한 3번이 바뀌었어 저희가. 윤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개봉했는데 이걸 제가 보자마자 올해의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오프닝 어떻게 보셨나요? 어린이 영화인가? 윤관 감독이니까 네네 어린이가 주연으로 나오는 건가 싶었고 보통 어릴 때 이런 고집 한번 다 부려보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막 콧물 질질 나면서 아닌데 아닌데 안 감기 안 아픈데? 걸렸는데 왜냐면 아프다고 하면은 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 가기 싫어서?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안 아프다고 했던 그냥 어린이의 흔한 고집이구나 유치한 고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덕PD가 이 작품 이제 소개 준비하면서 원고를 막 계속 수정하면서 막 갈팡질팡하길래 최대한 이 작품을 잘 전달하려고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느껴서 어떤 오프닝을 가져올까 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정보는 없는데 그쵸. 제가 느낀 거는 참는 자에게는 복이 안 오네 싶었어요. 맞아요. 아니 오죽하면 잘 참고 있는 애를 굳이 꼬집어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려고 할 정도로 참는 게 어떤 의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약간 호기심을 좀 자아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세계의 주인. 사실 이게 제가 저희 녹음 전날 어제 보고 왔는데 이 영화가 제발 스포일러 하지 말고 영화가 좋다고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가 엄청 중요한가 봐요. 근데 영화를 보면 아무 정보 없이 봐야 돼요. 무조건. 그게 진짜 오늘 압도적인 이거 소개하는 게 맞아? 그럼 녹음을 여기서 그렇죠. 끝냅시다. 보세요. 네, 보세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예고편조차도 아무런 정보까지 정보가 없다시피 해요. 없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만드는 윤가은이 뭐 또 하나 가져왔다. 근데 고등학생 얘기다 이번엔 뭐 요 정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책플릭스에서 이 얘기를 좀 해야 어느 정도는 해야 좀 많이들 보시러 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저희 독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오프닝 보면은 사실 엄청난 정보값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고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영화 끝나고 나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하나 남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 요거는 아주 여러 명의 캐릭터에 의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의 사건들과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벌써 좀 찡한 느낌이에요. 찡하죠. 근데 우리가 아프지를 힘들어로 바꾸면 어린이가 아니어도 이런 상황은 좀 겪게 되지 않나요?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힘들어라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는데 내가 솔직히 힘들어. 네. 근데 힘들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다 같이 견디는 힘듦의 정도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가 힘든 건지 아닌지 스스로 검열하다 보면 그래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일하면서 반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돌려 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 약간 촬영장에서 잘 견디고 불평불만 얘기 안 하고 밝고 녹화 끝날 때까지 밝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약간 좀 자부심이 독점관리처럼. 있었는데 나는 체력 좋다. 잘 견딘다. 이랬는데 뒤에서 선배들이 쟤는 너무 이제 힘든데 힘든 거를 말하지 않는 걸 너무 이제 참고 있다.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돌려들어 들었어요. 약간 웃는 광대 스타일로. 안 된다. 아니, 저렇게 그렇게 두면. 된다니까? 저렇게 실제로. 냅두면 큰일 난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골마서 큰일 나. 큰일 이제 그런 난다니까요. 거죠. 이게 쌓이면은 폭발하고 나중에 이게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윤가은 감독 하면은 어린이 심리 스릴러 스릴러야. 맞아요. 오싹하면서 따뜻한 아주 독창적인 장르를 한국에 세운 연상호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던데
한국 영화계의 다정한 거장이다. 다정한 거장. 어. 와, 진짜 너무 극찬인데요. 부럽다. 그런 친구를 봤다니. 그쵸. 네. 6년 만에 신작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왔습니다. 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포일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면서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노스포 버전 그리고 약스포 버전. 노스포 버전 들으시고 고민해보신 다음에 약스포 버전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노스포 버전. 제목이 세 개의 주인이에요. 우리들과 우리 집에 이은 윤가은 감독 세 번째 장편 영화인데 우리들과 우리 집은 다 초등학생 또래 네. 정도 된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죠.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고3 10대 후반 여고생입니다. 훅 컸네. 자, 우리들은 영어 제목이 월드 오브 어스예요. 우리 집은 홈 오브 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잖아, 둘 다 오브 어스. 네. 이번 작품의 영어 제목은 월드 월드 오브 오브 러브입니다. 오. 오. 러브가 들어갔어요. 러브가. 상상 못한 사랑의 번역이네. 세계?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도 스포네요. 일종의 스포가 될 수 네. 있어요. 제목 포스터부터 스포야. 그런데 러브가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나중에 주인공이 진로에도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키스신이야. 아, 혹시 장르가 장르가 야 내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사전 정보를 최대한 차단하고 야 어. 윤가은 6년 만에 작품인데 대박이래 라는 얘기만 듣고 가서 봤거든요. 예고편도 안 보고 딱 들어가서 극장 앉았는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죠? 첫 장면에 고등학생 둘이서 교복 입고 키스 갈기고 있어. 진하게. 어머머. 그래서 뭐야 이거 지금 이쪽으로 가시나? 어. 새로운 세계라는 게 갑자기 이런 건가? 박화영인가요? 이거 한국판 오티스인가? 교복 입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학교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그 또래 여자애들 남녀 공학이긴 한데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성과 섹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거 약간 장르를 이쪽으로 잡으셨나 보다. 그러게요. 이제 돈 좀 벌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 키가라고 있던 커플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 이주인입니다. 아. 세계의 주인의 그 주인. 그래서 아. 마스터라는 뜻도 있지만 주인공 이름이 주인이에요. KBS 일일 드라마적 장면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친구 고3이고 딱 보면은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친구 관계 좋고 완전 활달한 캐릭터. MBTI E다. 확신의 E다. 인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가정 환경을 보면은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인데 엄마는 보면은 살짝 술 좀 많이 드시나? 가볍게든 약간 괴로운 상황에서는 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혀 어떤 그런 문제 없이 화목한 과정의 모습이 있고 집에 아빠가 없는데 뭐 이혼하거나 돌아가신 건 아니고 모종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윤가은 감독 영화에 근데 항상 등장하는 굉장한 통찰을 담은 어린이, 어린 남동생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뭐 부잣집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무난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주인이에게는 학교와 집 외에도 두 개의 커뮤니티가 더 있습니다. 인싸죠? 이 정도면. 네. 그러게요. 고3인데 학교랑 집 외에 두 공부는 개. 이제 내려놓은 건가? 공부 괜찮게 하는 설정으로 나와요. 두 개의 커뮤니티 중에 하나는 연령대가 좀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있는 약간 노년에 진입하시려 하는 분부터 중장년, 청년 그리고 주인이 10대인 주인이까지 모여있는 봉사활동 공동체에 이제 막내로 소속이 돼 있어요. 남성도 한 명 거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주류고 이 집단이 서사적으로 진짜 중요한데 이거 약스포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인이에게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커뮤니티는 태권도장입니다. 태권도를 아직 다녀요? 아주 오래 다니고 있고 고3인데도 할 정도로 전공도 아닌데. 선수까지는 아닌데 잘해. 취미로. 선수까지는 건너뛰겠네. 아니고 잘하고 이게 약간 뭔가 지덕체가 모두 그렇게 완성돼 건강한 있는 청소년 같은데? 육각형 인간이야. 약간 사기캔가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봉사도 하고. 그치? 네. 쫙 비현실적일 보면은 정도로. 결핍이 되게 없는 인물처럼 나와요. 그래 되게 보여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근데 대빵 결핍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공인데 그렇게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낼 수가 없겠죠. 네. 이 주인이의 캐릭터랑 좀 안 맞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서 이제 영화에 약간 스릴감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와 같은 반에 이제 남학생 수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약간 괜찮은 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호가 갑자기 이제 우리 학교에 서명 운동을 하자 네. 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이게 그냥 이제 이따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텐데 그냥 봤을 때 약간 평범해. 그러니까 모난 얘기가 아니야. 네. 할 수 있을 법한 얘기고 우리는 이런 관련 서명 운동을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근데 주인이가 갑자기 이 서명문을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문장은 말이 안 된다. 갑자기 이제 첨삭을 막 하는 거야. 뭘까요? 말이 안 돼. 하면서 나는 서명을 못 한다. 라고 막 해. 미리 말해주지. 돌리기 전에. 그렇지. 수정할 기회를 프린트하기 전에 알려주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모르고 뜬금없이 가져온 거야. 이거 하겠다라고 공지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호는 무난한 얘기고 전교생이 다 했는데 왜 너만 안 하냐 하는데 주인이가 또 아니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아웅다웅 하다가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영화를 거치면서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학교 폭력 사태까지 갑니다. 이 문구 때문에요? 이 문구 때문에. 어떤 문구였을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노스포니까 일단 빼고 갈게요. 이 과정에서 근데 주인이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갑자기 서랍이나 뭐 책상이나 신발 속에 주인이를 향한 익명의 쪽지가 남기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내용? 이 둘이 아웅다웅한 걸 들은 누군가가 너 대체 뭔데? 너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나 너 믿을 수 없어. 그 익명의 쪽지가 나오면서 주인이가 갑자기 싹 하고 그동안 보였던 활달한 캐릭터나 이런 게 되게 확 죽는 그런 연출들도 보여지면서 영향을 이거 받는 거군요. 뭔가 비밀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 이제 주인이가 남몰래 품고 있던 또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반 친구들도 그 과정에서 핵인 쌓였던 주인이를 되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 변화를 겪으면서 주인이가 겪게 되는 일, 요동치는 감정, 그리고 결국엔 그 쪽지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요 몇 년 사이 본 영화에서의 반전들 중에 진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결말로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스포 정리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놈의 망해버린 세상에 어떤 살아갈 힘을 주는 온기를 되게 스크린에 담았던 윤가은 감독이 성적 주체로서 눈 떠가는 시기의 고3 여학생, 특히나 태권소녀라 그랬잖아요. 네.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워서 스릴러의 문법을 빌려서 하지만 역시나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질감에 즉 망해버린 세상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게 해준 이야기로 완성해낸 작품 세계의 주인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눈에 물음표가 가득해요. 보니까. 제가 추리를 좀 시작해봤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해보세요. 일단은 그 주인이의 그 캐릭터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힌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적 주체 키갈로 시작했다. 키갈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아버지 그리고 성적 주체 어떤 부분 어떤 멘트를 보고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아마 수호가 쓴 문구에 뭐 엄마 아빠 이런 정상 가족에 대한 멘트가 있어서 그걸 지적했고 이 가정에 그 관련된 비밀이 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떻게 중간에 한 5, 60%까지 잘 가나 싶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빠지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까지 추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노스포니까. 키갈은 누구랑 한 거야, 근데? 키갈은 남친이야. 수호 아니야. 수호 남친 아니야. 남친이 따로 있어. 그 남친은 편을 들어줬나요? 되게 초식남 같은 남친이고 주인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지지해줘요. 꾸준히. 괜찮은 친구야. 오케이. 자, 지인 소개를 들으니까 좀 어때요? 보고 싶은 느낌이 드나요? 네, 매력적인 건 확실하네요. 완전 예측 불가 그 자체예요. 맞아요. 네. 연상호 감독 장르를 잘 만들잖아요. 네. 반전도 잘 끌어가고 연상호 감독이 GV 할 때 전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복에 전복을 거듭하는 이런 서사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전복 잘 봤다. 이게 전혀 장르물 아닌 척하는데 엄청난 장르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게 진짜로 어떻게 될까를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노스포 버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내가 보겠다는 분들은 제가 이 뒤로 하는 모든 얘기는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멈추시고 당장 영화 예매하신 다음에 뒷부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친절한 두 분에게는. 방송인지 불친절한 방송인지 분간이 안 가요. 들으란 거야 말란 거요. 저희는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내가 근데 알아야 내가 이거를 결정적 스포는 오늘 안 들어도 좀 더 알아야 볼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약 스포 버전 풀어보겠습니다. 주인이가 서명을 거부했던 그 사건 이제 여기로 돌아가야 사실 얘기가 되겠죠? 이 장면을 보자마자 관객들의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진 그냥 인싸 같은 아이였거든. 촬영장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던 오지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 사람인데 주인이 대체 왜 저러지? 주인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자꾸 의문을 가지게 돼요. 서명문 내용이 뭐냐? 이 동네에서 예전에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가 만료돼서 출소해서 돌아오는 시기가 다가와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수호가 여동생이 있어요. 아주 어린 여동생이 있고 그 약간 과보호야. 과보호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지한 마음을 담아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못 살게 하자. 우리 그치. 동네. 못 들어오게 하자 하면서 전교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막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그치? 때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주인이는 왜 사인을 거부했냐. 무슨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였냐면 성폭행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망가졌다고 단정을 해버렸네. 그쵸.
그 주인이는 수호한테 아니 이거 취지는 알겠는데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틀린 얘기다. 네가 성폭력 피해자의 삶에 대해 뭘 알아? 씻을 수 없다니 그리고. 그치.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줄 알아? 라고 이제 막 싸워요. 처음에 막 아웅다웅 하다가 안 할래 하는데 수호가 너무 강하게 아니 왜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하니까 이제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워요. 거기에 대고 이제 수호가 아니 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뭐가 틀린 얘기냐. 그리고 사실 네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왜냐면 주인이는 태권소녀고 그 남친보다 막 오락실에서 그 때리는 거 하면 점수 높게 나오고 약간 이러니까 너는 피해자가 안 될 거라 너는 생각하지? 피해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거야 라는 뭐 말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뉘앙스를 막 풍기면서 하죠. 그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모두 고민하게 돼요. 주인이가 혹시 성폭력 피해자였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논쟁을 시작하고 격화되는 과정에서 주인이가 클라이막스에서 그래! 나 성폭력 피해자다. 라고 내 인생 망한 것처럼 보여? 라고 던져요. 이거 수호 가불기 아니야? 어떻게 이겨? 모두 수호 사과해야지. 굉장히 말다툼 고조된 상황에서 진짜 개 가쁜 당연히 우리 모두 충격을 받잖아요. 네. 야 이런 상황이야? 점점점 하는데 그 침묵이 조금 지나고 주인이가 라고 하면 놀라겠지? 라면서 상황을 넘깁니다. 마치 농담이라는 식으로. 진심 같은데 왠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얘가 어디까지 하는 말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왜냐하면 주인이는 장난은 많이 치고 그렇지만 이거는 선 넘는 거다. 그쵸. 라는 걸 명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를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도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주인 너 선 넘었어 하면서 막 벌점 주고 그러지 마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에게 뭐가 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지? 라는 거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돼요. 주인이가 그리고 특정한 사물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한 거부 반응 보이는 사물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거 뭔가 비밀이 있어. 근데 말을 못하는구나. 네.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에 대한 실마리가 어디서 풀리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주인이의 다른 커뮤니티 봉사활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우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가 이 봉사활동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로 짐작되는 게 미도라는 친한 언니예요. 고민시 배우가 연기했어요. 네. 아주 인상 깊은 캐릭터인데 주인이랑 같은 태권도장에 다닌 선배 언니였고 여기는 심지어 선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막 메달 따고 고등학교 때 이랬던 친구인데 이 미도가 바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뭐 약스포긴 하지만 영화 초반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미도가 이제 태권도 선수를 꿈꾸다가 모종 이유로 접었고 지금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요리주점을 네.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아, 미도의 삶을 보면서 주인이가 그 문구에 그렇게 반대했을까? 그러게요. 감정이입을 가까운 하고. 사람이니까. 왜냐면 미도는 그냥 가까운 언니를 떠나서 거의 삶의 멘토예요. 주인이한테는. 그래서 어느 날 미도가 태권도장에 선배로서 막 만난 거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애들 먹이고 주인이랑 같이 이제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미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다 쉽게 하는데 너는 하기 어려운 게 뭐야? 라고 주인이한테 물어봐요. 주인이가 그때 마침 남친이랑 헤어졌을 때거든요. 아, 그 사랑? 키가랬던? 키가를 때랑 헤어졌어. 헤어졌어. 사랑? 막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랬더니 미도가 막 웃으면서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막 이러다가 나는 용서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막 이 얘기를 해. 이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도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면서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크린에 재현되지 않는 미도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을 주인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삶을 되게 평면적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서명운동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취지가 좋으니까 그게 막 엄청 긴데 한 문장이거든. 그냥 사인할 수도 있지 라고 했을 때 주인이는 끝까지 진짜 그 폭력 사태 번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에 참여하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입장에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남들은 다 그냥 좋게 그냥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무언가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뭐 무게감이 이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는 왜 그랬을까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의 질문인지 몰랐어요. 전혀 모르죠. 일부러 얘기했어. 저도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누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주어진 걸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너무 고민이 많아서 오히려 약간 잘 즐길 수 없는?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약간 일그러진 완벽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스티커 예쁜 걸 하나 사면
아끼느라고 어디에 붙여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디에 붙여야 가장 이 스티커를 잘 붙이는 걸까? 고민만 하다가 단 한 장도 붙이지 못하고 처음 산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한 스티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스티커의 목적은 사실 예쁘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 물건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건데 정작 붙이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게 제 인생에 너무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는 시간이 잠깐 생겼을 때 내 자유 시간이 하나 생겨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까에 대한 고민으로 그 시간을 잘 못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좀 거창하고 제대로 된 멋진 휴식을 해야 될 것만 해서 완벽하게 그 시간을 약간 보내지 못하면 만족을 못하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귀한 시간을 그냥 30분 잘 거 25분 자도 잘 잔 건데 30분은 자지 못해서 나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어. 그 마침 작은 흠집만 나도 전체가 망한 것처럼 자꾸 제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공책 한 줄 글자 잘못 썼다고 북 한 장 찢어버리는 식으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한 줄이 망했으면 나머지 뭐 100줄 중에 99줄 잘 쓰면 대체로 잘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사에 자꾸 조금만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잘 보내지 못하고 망했어. 이렇게 이미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려고 되게 노력해요. 요새는 그냥 스티커 있으면 써버리고 과자를 뜯었으면 당장 뜯어서 하나 먹어보고 아껴놓다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당장 맛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맛있는 것부터 먹자. 중요하지.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얏생이에요. 얏생. 요새 깁생이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깊게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얕은 곳에서 멈추는 걸 못 하거든요. 근데 항상 딥하게 들어간다. 근데 그게 딥하게 언제 들어가냐면 그냥 놀 때 있죠. 그냥 호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발리에 갔을 때 그냥 좋은 데 가면 와 좋다. 와 바다다. 막 이렇게 그냥 놀면 되잖아요. 근데 길에서 이렇게 한국인들 대상으로 뭐 행상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 친구들 힘들겠다. 과일 사줘야지 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로 여기서 과일을 팔게 됐고 이걸로 돈이 얼마나 남을까? 이렇게 평생 살면 나중에 가정은 이룰 수 있고 더 나아지면 어떤 도시에 가서 사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뭐 어떤 친구가 저희 그 리조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국어를 엄청 열심히 배워서 막 한국인 손님이 오면 와서 막 말하고 이러는 걸 기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한류 최고 이러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제가 거의 며칠 동안 그 친구의 삶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스스로가 구역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만하고. 동남아 여행 못 가겠다. 제가 그래서 나는 난 너무 위선적이라 나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만 가야 되나 봐. 왜냐면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깁생 플러스 뭔가 그런 환경을 오염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떤 병이 있냐면 내가 이걸 누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 그래 나는 회사에서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걸 누릴 수 있어라고 자꾸 내가 뭔가 호강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 병이 있어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생각 많아지면은 원래 그렇죠. 네. 좋게 생각하면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생각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만의 어떤 허영 그런 거라고.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또. 그것들을 그럼 안 하는 게 답이냐? 왜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단지 저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태권도장, 내가 다니던 태권도장에 이제 일종의 나도 이제 학생으로서 원생으로서 맞아, 그땐 그런 게 한겨울에 있었어. 나눠주고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그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추웠거든. 한겨울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약간. 그 일을 하면서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현타라고 그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단지 자체를 제가 사실 전단지를 뿌리는 방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쵸. 뭐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있는데 뭐 그 환경 오염이라거나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 노인 일자리라 민간에서 창출한 노인 일자리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다 이게 약간 진짜 근데 그게 현실이래. 맞아요.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건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마케팅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받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근데 뭔가 저희는 좀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남들이 이제 뭐 다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을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두 분이 지금 얘기한 사례도 그렇고. 근데 모난 돌이 정맞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그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거 서명 안 했다고 그래요? 아, 뭐 학교에서 벌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왕따 당하고 그런 것도 이러겠지. 그 주인이 역시 그 서명을 거부한 모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도와 별개로 주인이가 품고 있던 어떤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노스포고에서 말씀드렸던 주인이를 소름 끼치게 하는 그 쪽지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주인이가 아까 그래 나 성폭력 피해자다 라고 했다 접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왜 더 이상한 말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너를 도저히 못 믿겠는데 너 왜 그런 말을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 쪽지에 막 저주를 하고 이러진 않는데 뭐 되게 뜨끔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구들이라거나. 근데 과연 주인이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 쪽지가 결국에 이어져서 마지막에 기다란 편지처럼 하나가 마지막에 오거든요. 네. 그 편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반전이라고 해야 할지 그 전복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그 쪽지 내용이 뭔지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저 바랍니다. 사실 딱 떠오르는 거 있긴 해요. 해봐 맞춰봐. 이거 그냥 삐 처리해주세요. 아니 헛소리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영화관에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연출이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쪽지가 소화되는 방식의 연출이 되게 중요하고 이 몰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을 주는 영화라는 게 뭔지 좀 어렴풋이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게 그냥 다 까놓고 우리가 다 보고 와서 그리고 다 보고 온 사람들 대상으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주 레이어가 많은 영화고. 근데 아직 너무 상영 초반이고 제가 지금 방금 약스포라고 한 이 부분 이거 사실 결정적 스포 진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내용도 오피셜한 자리에서 감독이나 관계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막 변영주 감독이 GV에서 한 달 동안 제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좋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진짜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어쨌든 등장하는 순간 허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너무 괴로울까? 이 영화 혹시 너무 무거울까라는 허들이 생기죠. 물론 중요한 주제긴 합니다.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감정이 극장문을 넘기엔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보다는 사실 주인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굉장히 입체적인 성격 같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들으면 조금 단순해질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굉장히 역시나 재미있는 서사가 끼어있는 친구입니다. 이 영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영화에서 온기와 인류를 담당한 윤관 작품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을 좀 더 해보면 주인이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봉사활동 공동체든 그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동시에 어떤 의도 없이 혹은 그렇게까지 큰 의도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들과 우리 집도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준 상처를 가장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사자들이 서로를 감싸 안는 것이라는 것까지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와. 좀 사소하게 아픈 것부터 되게 크게 아픈 것까지 여러 아픔이 그려지지만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그게 잘못이 아니다. 내가 아픈 게 왜 내 잘못이야. 오히려 어떤 아픔을 말함으로 인해서 더 상황이 나빠지거나 더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인이뿐만 아니라 주인의 여러 주변 인물들이 다 이 일을 겪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네트워크가. 너무 재밌겠다. 주인은 결국 아프다고 말을 하나요? 주인이는 아프다고 말할까요? 영화관에서 확인해보시죠. 연출적으로도 영화의 기법적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결말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 울어요. 그 사람들. 나도 진짜 눈물 엄청 나가지고 혼났어.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또 결말은 결말이고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일명 세차장 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연상호 감독이 한국 영화 100대 장면을 꼽으면 거기 들어갈 장면이다. 진짜요? 막 그 정도로. 벌써 세차장은 벌써 울컥해. 원래 울컥의 장소잖아. 세차장이 울컥해? 아니 세차장이 원래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마음과 일이 감정이 벌어지느냐. 막 터쳐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자동차가 원래 그런 공간이래요. 자동차가 운전자랑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깝지 않아도 오히려 서로 이제 전방을 둘 다 보면서 뭔가 자기 속내를 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에서 딥톡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딥토크가 나온다는 거야. 그르르 각이야 그르르 각.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 장면이 있고 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줄 때는 원래 윤가은 감독이 이제 애들 일상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레벨에서도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묻어있어서 역시나 완성도가 높다. 배우들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화를 신나게 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키스씬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활달 애들 또 피구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런 다이나믹한 장면이 그려지다가 나올 땐 다 울고 있는데 이게 뭔가 누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뭐 이런 최루성이 아니라 마음을 되게 맑게 해주는 투명한 눈물이 나온 작품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영화관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이 현실에 대해 시야를 넓혀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윤가은 감독 세계의 주인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바라면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은 키스로 시작해서 마무리. 눈물로 맑은 눈물로 끝납니다. 오늘 뭐백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세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클로징 코너는 보니가 준비한 굿뉴스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뭔가 눈물 저번 주에 스포 하시길래 저는 이거 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보고 왔죠. 호였나요, 불호였나요? 세모? 그냥 세모. 좀 약간 좀 웃을 수 있는 영화. 오랜만에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10월 17일에 공개된 이것도 따끈따끈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맞아요. 영화입니다. 1970년 일어났던 일명 요도호 사건. 일본 항공 351편이 이게 공중 싫어하는 납치됐던 게. 사건을 옛날에.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 별일 다 있었어. 그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각별한 작품인 이유가 제가 꼬꼬무에서 이 요도 사건을 다룬 걸 보고 이거는 진짜 넷플릭스 각이다 싶어서 회사 내부에 막 말하고 다녔어요. 막 국장님한테도. 이거 보셨어요? 요도 사건 너무 재밌는데? 근데 검색해보니까 이미 그때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저한테 이거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았지만 저 혼자 심술난 마음으로 뭐야? 내가 한 발 늦었어? 이거 내가 찜했던 스토리인데 이거 어디 한번 잘 만들었나 보자 하는 심술난 마음으로 봤는데도 오랜만에 좀 깔깔 웃으면서 잘 만들었죠. 저는 제 유머 코드에 딱 맞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1970년도에 이게 실화입니다. 그때 막 일본이 막 잘 살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던 그때 원래 그 반작용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적군파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세력이 우리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사회는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그리고 주한 미군, 북한 이렇게 다양한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막 우당탕탕 그런 막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가 평양에 가는 걸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저지해주면 일본이 우리한테 빚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국민들을 살린 셈이 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이전에 또 안 그래도 북한에 그 칼기 사고 그 납치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이걸 또 뺏기면 우리는 이거 하나 관리를 못하는 정부다라고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멋지게 이 비행기를 중간에 좀 구출해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 이걸 어떻게 하냐, 뭐 도쿄에서 출발해서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출해내냐라고 막 서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때 그 공군 관제사가 홍경 씨가 역할을 맡은 그 공군 관제사가 엄청난 사실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제킹 당한 비행기를 우리가 다시 하이잭을 하자, 더블 하이제킹을 하자. 근데 그냥 그 비행기를 무력으로 하이제킹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하이제킹하자라고 하면서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인 것처럼 위장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 통신만 듣고 일로 오도록 평양인 줄 알고 김포로 오도록. 그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도로를 우리가 보면서 풍경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풍경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창문에서 오는 거잖아.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관제사의 지시대로 오는 거니까. 관제사한테 거기 평양입니까? 하면 네 평양입니다. 이렇게 오세요라고 이게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을 하이제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된 실화 바탕의 이야기인데 과연 성공을 했을지. 그래서 한국의 그 김포공항에 오게 해서 김포공항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공기가 개항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면 평양
서양인 척을 해야 그치, 되니까 그치. 다들 막 북한 군복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구해와가지고. 입고 와서 하고 이게 영화 속에서 설정으로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그 촬영장에서 북한 그 군복을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소품으로 소품으로 있었나 연기를 하고 쓰고 그럴 수 하거든요. 있겠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테러범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잘 구출해냈을지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세 종류의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돈룩업 재밌게 보셨던 분들 약간 그 유머 코드가 나한테 먹혔다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약간 모두까기 영화였잖아요. 모두를 희화화하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도 뭐 적군파,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북한, 미군 모두를 다 돌려까는 그런 영화여서 여러 사람의 목숨이 지금 달린 상황이었는데 각자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자기 이득만을 엄청 막 아주 세세하게 계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이 역사는 제정신을 가진 한두 사람의 그 양심에 의해서 그래도 굴러가는구나라는 그 한두 사람의 하찮은 양심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점에서 돈룩업 재밌게 보신 분들께 추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있죠. 저는 그 감독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 보면서 막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다.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 그런가? 아 어디서 근데 그랬지? 이제 부조리극을 잘 쓰죠. 아니요 연출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웨스 앤더슨은 인물들이 그치. 이렇게 동화적이고 그쵸 인물들을 몽환적인, 표현하는 어떤 대칭 구도라든가 아니면 색감이라든가 갑자기 막 뜬금없이 이 대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서부극을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만화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 만화. 그래서 제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굿뉴스 검색해보니 저처럼 느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만화적인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추천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냥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연기 차력 쇼를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배우들, 일본 배우들 모두 다 연기가 막 서로 막 연기 배틀을 하는 것처럼 재밌게 연기를 맛깔나게 해줘서 오랜만에 본 제가 은중과 상연 보고 좀 힘들었던 마음 모두가 힘들어해. 맞아요. 좀 치유해주는 가벼운 영화였고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쉐이디라는 사람의 어떤 명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의미가 뒤로 갈수록 처음에 끄덕끄덕 그렇구나 이러면서 보게 되는 명언에서 뒤에서는 이 명언이 굉장히 비틀어지죠. 웃기게 돼요. 이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포인트로 이렇게 실소를 자아내는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굿뉴스 뭐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막 프로모션 빵빵 때리고 있더라고요. 깁생하기 싫을 때.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깁생하기 싫을 때 딱 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굿뉴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정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